제1장 육효 예측의 목적. 고대인은 왜 육효 예측법을 창립했는가? 이것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유리한 기회를 잡게 하고 일체의 불리한 방면은 피하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다. 이 세상 만물에는 왜 기륭이 존재하는가? 세상 만물은 모두 오행의 제약을 받기 때문이며 만사 만물의 변화도 오행 사이의 생극재화로 인하여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행의 생과 극이 사물의 기륭을 결정한다. 따라서 오행의 생과 극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사물의 기륭을 변화시킬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육효 예측은 우리들 인생에서 길과 흉의 정보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회를 잡을 수 있는가를 알려주고 흉한 일을 어떻게 피하고 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준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괴중의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 일단 여러분들이 육효 예측법과 화해법을 장악한다면 당신은 육효를 이용하여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운명을 자기 뜻대로 선택할 방법이 없다. 좋은 명이든 좋지 않은 명이든 운명은 확실히 존재하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평생 그의 일생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중국 고대 사람들은 운명을 해결하기 위하여 매우 많은 예측수를 발명하였다. 예를 들어 사주추명은 출생 시간을 이용하여 사람의 일생 명운을 판단하였다. 하지만 동일 시간 내에 출생한 사람이 많아 적게는 1000명, 많게는 10,000명이나 되어 사주 추명학은 동일한 시간 내에 출생한 사람은 모두 하나의 명식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비슷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같은 시간에 출생한 사람들은 반드시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사람의 운명은 개인의 적응력으로 인하여 우주의 시간과 공간의 영향뿐만 아니라 후천적인 환경, 즉 교육과 본인의 노력, 유전 등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두 사람의 운명은 경력이 완전하게 똑같이 나타날 수 없고 동일한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서로 비슷한 환경과 일정한 공동의 규율 안에 있게 된다. 바로 이와 같기 때문에 예측학은 존재의 의미가 있다. 운명에는 규율이 없으면 예측의 의미를 잃어버린다. 운명이 100분의 100으로 정해진 방식대로 이루어진다면 예측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영장류로 새처럼 하늘을 날기를 상상한다. 그래서 자기의 지혜를 사용하여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발명하였고 표범과 같이 쏜살같이 달리기 위해 자동차, 기차 등의 교통수단을 발명하였다. 똑같은 이치로 고대인은 운명을 바꾸기 위해 자기의 지혜를 사용하여 수많은 예측법을 만들어내었다. 육효 예측법은 많은 예측법들 중에 하나이다. 고대 점서 분야의 책에 피난과 화해에 관해 예시가 적지 않게 기재되어 있다. 일찍이 1700여 년 전의 서진과 동진 시기의 산서, 남부에 사는 곽박으로 불리우는 예측 명가의 저작인 독림비적 속에 육효 예측법을 이용한 축일피용을 한 사례가 여러 개 있다. 즉 사람의 병을 치료하고 전란을 피하는 예이다. 예를 들어 말하면 동중랑의 참군 경서가 병을 얻어 수년간 낫지 않아 동생에게 곽박을 찾아가서 예측을 구하라고 하였다. 미월 개유일에 예측한 점은 지택림괴를 얻었다. 곽박은 괴를 보고 경서의 병은 반드시 토끼 고기를 먹으면 낫는다 하였다. 뒤이어 경서의 동생은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토끼를 포획하여 경서에게 먹인 후에 그 병은 나았다. 라고 하는 구절을 찾을 수 있다. 곽박은 어떻게 괴에서 화해의 정보를 취했는지 우리는 괴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판단 비록 동생이 형의 병점을 곽박에게 가서 점을 친 것이지만
처음 예측할 생각을 한 것은 경서 본인이고 동생을 보내서 형을 대신하게 한 예측이다. 그래서 용신은 형제요가 아니고 세요이다. 이런 용신을 취하는 방법은 증산복력 중에 유사한 예가 있다. 관귀가 지세한 묘목은 미월에 휴수하고 또 일진의 극상을 당한 관계로 병세가 가볍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만약에 육효를 사용하여 화해한다면 세요가 왕으로 변하면 이 병은 바로 낫는다. 용신이 묘목이고 기신이 발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신 유금을 제복하는 방법으로 화해하지 않아도 된다. 오직 용신의 영량만 증가시켜주면 된다. 용신을 보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원신 해수의 영량을 빌려 용신을 생조하는 것이다. 둘째는 용신과 같은 오행의 영량을 빌려 용신을 왕하게 하는 방법이다. 곽박은 후자를 사용하였다. 용신과 같은 오행은 인목과 묘목이다. 인목은 원신인 해수와 서로 합하여 원신이 탐한망생하여 용신에 대하여 작용이 크지 않다. 이 때문에 묘목은 가장 좋은 선택이 된다. 동시에 묘목을 사용하는 다른 이유는 그것은 바로 묘목 용신을 도와 왕하게 함과 동시에 천의성이기 때문이다. 신살은 비록 예측하는 중에 작용을 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여 판단할 때 정보의 보조성으로 참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목욕, 도와 역마 등은 여전히 일정한 응엄이 있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묘목은 동물로 토끼에 대응하고 지택님은 곤궁괴로 고는 고기가 된다. 두 개의 뜻을 결합하면 바로 토끼 고기가 된다. 세요에 청룡이 임하고 청룡은 주로 음식을 나타내므로 환자는 토끼 고기를 먹으면 토끼 고기로부터 에너지를 얻으니 환자의 체질을 보강시킬 수 있고 질병을 개선하는 목적에 도달하게 된다. 다시 곽박이 질병을 해결하는 예를 들어본다. 의흥군의 관리인 숙보는 상한 병에 걸려 수일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아 곽박에게 예측을 구했다. 판단 세요가 용신이다. 세요는 비록 월건의 도움을 얻었지만 일진의 극을 받고 또 세요가 동하여 회두국이 되었다. 만약 화해하여 치료하지 않으면 분명히 위험할 것이다. 곽박은 곤괴의 소로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그곳은 외진 지방이라 소가 많지 않아 찾기 어려웠다. 어떤 사람이 서남에서 소를 가져와 붙잡아 두고 하룻밤을 잤더니 숙보의 병은 바로 나았다. 곽박은 어떻게 괴에서 이러한 결론을 얻었는가? 이 괴는 변효가 세요를 회두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곽박은 극하는 신이 극을 받는 법칙을 이용하여 즉 기신이 극을 받게 하여 약하게 만들어 용신을 구하는 것이다. 변효는 수인데 토국수되면 용신 오화는 보호될 수 있는 것이다. 12지지의 각도로 보면 진술 충미는 모두 토이다. 모든 토는 수를 극한다. 주의할 것은 화해에 사용하려고 하면 용효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술토는 비록 수를 제하지만 동시에 세요의 묘고이니 세요의 영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되도록 술토를 사용하면 안 된다. 미토는 수를 제할 수 있으나 다만 미토는 세요와 합한다. 숙보는 금병이고 금병은 합하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미토도 화해로 쓰는데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진토는 어떠한가? 진토는 수를 인묘시키고 이미 세요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이 없으니 수를 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축토는 어떤가? 진토와 같아서 화해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곽박은 당시 외응과 활무를 많이 사용하여 사람들을 화해시켰다. 용은 전설 중의 동물로 현실 생활 중에서 출현하기 매우 어렵다. 그래서 곽박은 축토인 소를 화해로 사용했다. 동시에 그는 또 소의 영양이 부족할 것 같아 방위상의 에너지를 더하여 곤토의 소로 화해시켰다. 곤은 소이고 토라서 수를 제하는 역량이 매우 강해지기 때문이다. 나는 육효 예측의 연구와 응용을 통하여
광대한 우주에 대한 인식과 동시에 나의 세계관도 변하였다. 나는 운명이 존재한다는 것과 나아가 일정한 방법으로 운명의 흐름의 추세를 미리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운명의 일부분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